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첫사랑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방의 꽤 큰 도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함께 어울려 지내온 소꿉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의 누나가 제 짝사랑 상대가 되어버렸죠. 당시 우리 집은 꽤나 형편이 괜찮았고 그래서 그 도시에서 학군이 가장 좋고 규모도 제법 큰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 소꿉친구네 가족도 같은 시기에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된 겁니다. 야, 너희도 여기 이사 왔다며? 응, 부모님이 학군 때문에 이쪽으로 오자고 하셨어. 이렇게 우리는 어색할 틈도 없이 또다시 같은 단지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단지 자체는 넓었지만 친구네 집과 저희 집이 앞동과 뒷동이라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매일같이 친구와 학교에 다니고 학원에도 함께 다녔죠. 집 현관문만 열고 나가면 몇 분 안에 친구와 마주칠 정도였으니까요. 그 친구에게는 저희보다 4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알긴 알았어도 저와 친구는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이었고 누나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에 올라서는 시기였으니 딱히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누나가 동생인 자기에게만 유독 엄하게 굴어서 저도 같이 기가 눌려서 그 누나 앞에서는 괜히 주눅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누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평범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더니 키가 167cm 정도로 훤칠해지고 얼굴도 한층 더 예뻐졌습니다. 원래 공부만 열심히 하는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그 성실함과 성숙한 분위기가 더해져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동갑내기 여자아이들보다 어른스러운 느낌을 풍기는 누나에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누나는 자기 방에서 문제집과 참고서를 펼쳐놓고 공부 중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옆모습이라도 보이면 괜히 가슴이 뛰어서 혼자 민망해했습니다. 누나,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친구가 가끔 이렇게 말해도 누나는 응, 숙제 좀만 하고 갈게라고 답하고는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친구와 거실에서 게임을 하면서도 혹시 잠깐이라도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자꾸 방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누나는 지역에서 가장 알아주는 명문대로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성격이 한결 활발해지고 화장도 제법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눈에 띄는 모습이었죠. 저는 원래부터 누나에게 은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학생이 된 누나가 점점 더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같이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만 하는 차분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화사한 옷차림과 환한 웃음으로 주변을 밝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신기한 표정으로 우리 누나 남자친구 생겼나 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혀 예상 못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누나처럼 예쁘고 활발한 대학생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이 없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막상 그 소식을 들으니 이상하게 속이 쓰렸습니다. 그렇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구와 함께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단지 내 길에서 친구와 헤어져 인사를 나눈 후 집 쪽으로 발길을 옮기다 구석진 곳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누나와 함께 있는 남자가 보였고 둘이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곧 두 사람이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을 삼키면서 가만히 지켜보게 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 해도 이렇게 직접 마주하니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서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면서 동시에 역시 나랑은 불가능하구나라는 기분이 들어 복잡해졌습니다. 공부만 하던 사람이 대학생이 되어 활짝 피어나듯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론 부러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던 거죠. 그랬기에 그녀의 키스 장면을 우연히 본 날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던 겁니다. 저는 키스 장면을 목격한 뒤로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누나를 마주칠 용기가 사라졌고 자연스럽게 친구 집에 드나드는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가끔 우연히 단지에서 누나와 마주치면 너 왜 요새 안 와? 너 안 오니까 우리 집이 허전하던데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멋쩍게 웃어 보이거나 괜히 시선을 피하는 정도였고 예전처럼 활발히 친구 집에 놀러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부모님께서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라고 압박하셨고 저도 그 분위기에 떠밀려 공부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꽤 오랜 기간 동안 친구와도 자주 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친구 모두 각자 노력한 끝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다고 소문난 고등학교에 함께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누나는 조용히 고마워라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계단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입학식 전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고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마음껏 놀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동네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와 PC방에도 자주 갔고 노래방이나 분식집 같은 곳을 어슬렁거리며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PC방에 갔다가 친구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해서 혼자 뒤늦게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을 지나가는데 구석진 화단 옆 벤치 쪽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친구 누나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누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작게 말을 건넸는데 누나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잔뜩 붉어져 있고 눈물이 번진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웃을 때는 화사하고 공부할 때는 진지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 너구나. 여기서 뭐해? 누나는 당황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옷소매 안쪽으로 혹시 쓸만한 휴지가 있는지 뒤적거렸습니다. 마침 주머니에 있던 휴지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괜찮아. 많이 우는 것 같아서. 말을 더 이어 나가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괜히 엉뚱한 말로 상황을 더 난처하게 만들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누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휴지를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야. 그냥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문득 누나가 남자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묻진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게 누나를 더 괴롭게 만들지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그저 벤치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아 누나가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길 기다렸습니다. 누나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저도 같이 말없이 가로등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누나는 조용히 고마워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나 집에 갈래. 너도 조심히 들어가. 누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저는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서둘러 같이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누나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가로등 불빛은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누나의 가라앉은 호흡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했지만 누나가 굳이 말하지 않으니 저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걷는 동안 속으로 그래도 다행이다. 우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로 저는 단지 벤치에서 울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 밝고 당당한 모습만 보아왔는데 그렇게 슬프게 우는 모습을 보니 괜히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생각에 잠을 설치다 결국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게임하자는 핑계를 댄 뒤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부모님은 이미 출근하신 상태라 집에는 친구만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거실에 들어서자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친구, 누나의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꽉 닫혀 있어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비디오 게임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게임에 집중하고 있을 무렵 누나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으로 봐서는 분명 밤을 늦게 잔 모양이었습니다. 전날 밤 울고 있던 그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해서인지 저는 누나를 보는 순간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옆구리를 치며 임마 이들 봐 정신 안 차려 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저도 모르게 누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누나는 우리 쪽을 힐끔 보더니 왔어 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제 가슴은 또다시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게임을 잠깐 멈추고 말했습니다. 누나가 요즘 알바를 해야 해서 금방 나갈 거야. 시험 끝나고 뭐 어쩌고 하더니 요즘은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더라. 친구의 얘기를 들으며 저는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 왜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 남자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바가 늦게 끝나고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밤 그렇게 울 정도면 단순한 피곤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도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끊긴 뒤 방문 쪽에서 약간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마 누나는 방으로 돌아가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 내심 두근거렸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저와 친구는 다시 게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듯 시간이 흘렀고 결국 누나는 방문을 닫은 상태에 그대로 집을 나서 버렸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게임에 몰두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드는 걸 느꼈습니다. 전날 밤 그녀를 위로해 주겠다고 마음먹고 다가갔는데 정작 다음 날에는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쳐다본 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구 누나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고 아침에 헝클어진 머리로 나오는 모습을 봐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하려 해도 이미 제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아버린 감정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구 집에 가는 핑계를 매일같이 찾았습니다. 사실 친구는 밖에서 놀거나 다른 곳에 가길 더 원했지만 저는 집에서 게임하는 게 제일 좋다며 억지로 버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혹시라도 친구 누나를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전날 밤 울었던 일이 없었다는 듯 우리 앞에서 특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더 다정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거나 나올 때도 무표정한 얼굴로 왔어 정도만 건네고 다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다가 집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목도 마르고 입이 깔깔해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 방향과는 반대인 단지 밖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구석진 벤치 하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밝지는 않았지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친구 누나가 맥주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미 비워진 맥주캔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누나는 거의 고개를 떨구다시피 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고 그 후로는 별다른 내색 없이 지내길래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또다시 뭔가 힘든 일이 생긴 걸까 싶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여기서 뭐해요?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러자 누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얼굴이 살짝 달아오른 것처럼 보였고 눈도 반쯤 풀린 듯 했습니다. 너구나. 왜 걱정돼서 왔어? 네, 아무래도 이 시간에 혼자 술 마시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괜찮긴 몰라. 그냥 힘들어서 마시는 거야. 누나의 목소리는 술에 약간 취기가 섞여 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멈칫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자리 옆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앉아. 혼자 있기도 지겹다. 망설였지만 그냥 두고 가기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누나의 손에는 반쯤 남은 맥주캔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빈 캔만 해도 벌써. 그러게. 나도 내가 이 정도로 취할 줄 몰랐어. 누나는 한숨을 쉬더니 캔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불쑥 말했습니다. 너 나 좋아하지?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꼭 누나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대놓고 직설적으로 물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나는 얼음이 된 듯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뜬금없이 들려온 질문에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게. 저는 더듬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데 누나는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티 많이 나던데. 그런가요? 응. 너 내 방에서 나올 때마다 희끔거리는 것도 봤고 예전부터 내가 뭐만 하면 얼굴 빨개지는 것도 다 봤어. 저는 마치 들킬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은밀한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알았지라는 생각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아, 저 죄송해요. 누나가 싫으면 제가 자제할게요. 자동 반사처럼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싫긴 싫지는 않아. 솔직히 너 나름 귀엽고 성실하잖아. 그냥 나한테 마음 쓰는 게 보여서 좀 미안했어. 누나의 말투는 술 기운 탓인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서로의 감정을 꺼내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울었어요? 저번에, 그리고 오늘도. 저는 맥주를 마시며 힘들어하던 친구, 누나 옆에 앉아 궁금해 라는 그녀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무거운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 남자친구는 대학 선배야. 그런데 얼마 전에 다른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걸 봤어. 처음에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뒤따라갔는데 어느 방으로 들어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현장에서 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야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다는데 처음에는 딱 잡아떼다가 어느 모텔에 들어가는 거 봤다고 하니 그제야 인정하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전부터 양다리를 걸쳤던 것 같아.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던 적이 많았거든. 그런데 결국 터졌네. 누나는 지친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펑펑 울었고 오늘은 우연히 그들을 또 마주쳐서 자기가 그런 남자를 사랑했다는 게 한심하고 우울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지? 우리 사귈래? 너무도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술 냄새가 풍기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힌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가깝스럽게 제 목덜미를 살짝 잡고 그대로 입술을 맞춰왔습니다.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맥주의 쌉싸름한 향과 알코올 냄새가 뒤섞였지만 저항할 틈도 없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살짝 뒤로 물러나더니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너 혹시 첫 키스지?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 말도 못했고 그녀는 깔깔 웃어댔습니다. 부끄러움에 땅이라도 꺼졌으면 싶었지만 왠지 모를 용기가 솟아났고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녀에게 살짝 다가가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어쩌면 충동적이라고 할 만한 타이밍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남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너 아직 어리잖아. 키스까지만 허용이야. 그것도 우리만 아는 비밀이고 19살 되기 전까지 절대 다른 건 안 돼. 내가 위험한 사람 되고 싶진 않으니까. 그녀는 장난 섞인 목소리였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과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에 굳이 캐묻거나 넘어서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밀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 들뜬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걸 알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주로 늦은 오후나 밤 혹은 아침에 잠깐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에 조용히 만나곤 했습니다. 친구 앞에서는 여느 때처럼 행동했고 밖에선 함께 걷다가도 멀리서 누가 볼까 싶어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 가끔 단지 안쪽 벤치에서 이야기할 때면 누나는 장난스레 제 손을 잡았다가 이내 후다닥 놓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비밀스럽고 제한적인 연애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상 저에게는 더없이 큰 변화이자 설렘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과 달리 저는 분명 다르게 행동하고 싶었고 또 그만큼 더 어른스럽게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몰래 데이트를 즐겼고 키스 이상은 안 된다는 엄격한 룰을 지키면서도 종종 서로에게 기대며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새벽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빨리 나도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짜릿하고 또 애틋한 비밀 연애의 시간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언젠가는 당당히 같이 손을 잡고 걸을 날을 꿈꾸게 되었으니까요. 처음엔 누나와 키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남자인지라 점점 다른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분위기를 잡으려 하자 누나는 피식 웃으며 새로운 룰을 제시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당황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그 보상이라는 게 저를 어마어마하게 자극했습니다.
마음속에 불이 붙었고 저는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누나가 던져준 미끼에 홀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누나는 언제나 목표를 제시하며 저를 다독였고 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물론 공부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맞을 때면 간단히 밥을 먹거나 도서관에서 조용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지곤 했습니다. 고3 어느 날 마침내 제가 누나가 제시한 마지막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19세가 되어 성인이 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누나는 제게 말하길, 가까이 살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기준 같은 건 없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누나가 제가 미성년자였던 동안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들뜬 목소리로 누나에게 그동안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누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조심스레 처음으로 모텔을 찾았습니다. 처음 겪는 경험은 낯설면서도 설레었고 말 그대로 꿈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돈이 있을 때는 모텔에서, 그렇지 않을 때는 아파트 계단실 같은 드문 장소에서 만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그 모든 것을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녀는 늘 피임에 신경 쓰며 우리 관계를 더욱 조심스럽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누나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지하 계단에서 그녀와 시간을 보내다 그녀를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장면을 친구가 목격해버린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친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저는 잘못을 들킨 어린아이처럼 얼어붙어 손을 뗐고 누나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미안해. 제가 우물쭈물 변명하려는 사이 친구는 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누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야, 그게 나도 모르게 아니야. 사랑했어. 진심이야. 정말 미안하다. 누나는 굳은 표정으로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친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됐고,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도저히 말할 기분 아니다. 그렇게 친구는 화난 얼굴로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친구가 부모님한테 말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친구는 저를 거의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등교길에 일부러 시간을 달리하거나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계단참에서 친구가 혼자 앉아 있길래 조심스레 다가가 무릎을 꿇듯이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내가 얼마나 놀라고 화났을지 알아. 근데 내 누나 정말 진지하게 좋아해. 장난 아니야.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진짜로 좋아하는 건 알겠어. 내가 착하고 누나랑 잘 어울릴 수도 있지. 근데 이건 솔직히 기분 더럽다. 그래도 내가 책임감 있게 해줄 거라 믿고 싶다. 부모님께 말하지는 않을 거야. 단지 누나 상처 주지 마. 그리고 내 앞에서 막 대놓고 그러지 말고. 정말 고마워. 다시는 내 기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할게. 그리고 누나도 내가 잘 보살필 거야. 그날 이후로 친구와 저는 어색하지만 다시 말문을 텄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같은 편한 분위기는 아니었어도 최소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라면 뭐 괜찮을지도 몰라. 하지만 평생 책임지든지 진짜. 그 말에 저는 묘하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누나를 더욱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친구가 갑자기 축하해 같은 말을 할 리는 없었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그나마 지금 상황이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은밀하고 위험하게, 때로는 달콤하고 두근거리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과 책임감 사이를 헤매는 날들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나와의 은밀하고도 달콤한 관계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 성적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가끔씩 제시해주는 보너스는 더할 나위 없이 달콤했고 그 보상이야말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충분히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올랐고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3 막바지 누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탓에 만날 기회가 적어지면서 예전처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둘이서 겨우 시간을 맞춰 모텔에 갔는데 그날의 누나는 평소와 달리 왠지 우울해 보였습니다. 저는 실습하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대학을 고를 때 저는 누나가 다니는 대학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제게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무조건 서울로 가. 더 좋은 대학이 있잖아. 저는 망설였지만 누나가 워낙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합격했습니다. 누나는 제 합격 소식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고 친구도 성적에 맞춰 우리 지역의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전까지 누나와 달콤한 추억을 더 쌓겠다고 기대했지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저를 찾아와 대뜸 헤어지자고 말했던 겁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매달리려 하자 누나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어.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미 관계까지 가졌고 사귄 지 반년이나 됐어. 나 결혼까지 생각 중이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배신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남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으면서 정작 본인도 양다리를 걸치다니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런데도 누나는 태연하게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미안. 넌 좋은 사람이니까 잘 살 거야.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나는 그렇게 떠났고 남겨진 저는 아픈 마음을 아는 채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막바지 공부를 해온 이유가 어느 정도 무의미해졌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합격한 대학 등록 절차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대학 생활에 적응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했습니다. 물론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만 부모님 뵈러 잠깐 들를 정도였습니다. 친구와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저와 누나의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다고만 전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누나, 너 대학 들어가고 1년쯤 뒤에 결혼했어. 벌써 애도 둘이나 낳고 잘 살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묘하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낙담했기에 그저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친구의 누나와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그녀 덕분에 저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항상 응원해 주었고 힘든 순간마다 제 곁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다독여 주었습니다. 과거의 우리 관계가 어땠든 그녀의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겠죠. 비록 우리의 인연이 예상치 못한 결말로 끝났지만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친구 누나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쓰이고 쓸데없이 과거가 떠오를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한동안 고향에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것 외에는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점차 새로운 연애도 했고 직장 생활에도 익숙해지며 과거의 상처는 점차 흐릿해졌습니다. 그래도 밤중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왜 그날 그렇게 일방적으로 떠났을까? 진작 말이라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당시 나름의 사정과 고민이 있었겠지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녀가 제게 던진 응원과 사랑은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를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 시절의 아픔조차 하나의 추억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친구도 언젠가 넌 누나랑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러저러해서 안 됐던 거지. 그래도 누나 덕분에 좋은 대학 갔으니 고맙게 생각해. 아마도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런 식으로 사라졌습니다. 누나는 자기 인생을 살았고 저도 대학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의외로 쉽게 다른 행복을 찾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 시절 치열하고도 뜨겁게 얽혀 있었던 인연을 결국 각자의 기억 속에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묻어두게 되었습니다.